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스티브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맞고요. 태생은 한국인이지만 국적은 미국인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은 뒤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 정착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아서 어색하지만 어색하지 않을 저의 고국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입양하였지만 지금은 낳아주신 어머니, 키워주신 어머니, 두 분이나 있는 어머니 부자예요. 남들이 평생에 한 명의 어머니가 계실 때 저는 든든하게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시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싶고 저는 입양아가 아니라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키워주신 제 어머니는 모든 자유로운 생각을 하시는 분이셨고 저를 자식으로 키우시기보다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 대신으로 여기시기도 하셨어요. 저를 입양하고서 아버지는 13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0살이 거의 다 되어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도 제가 다 커서 돌아가셔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온 세월이 길어서인지 돌아가신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보다도 더 슬퍼하는 미국 어머니를 생각해서 슬픔을 감추고 살았죠. 그리고 자라면서 제가 입양하라서 부모님이 불편하다거나 눈치를 보았다거나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었죠. 입양아라는 사실을 모를 어릴 적에는 부모님과 제 머리카락 색이 달라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제 사진을 보면 제가 펌킨 스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사진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머리색을 하고 싶어서 어린 마음에 뒤집어 써버린 것이죠. 그 사진을 볼 때면 미국 어머니는 늘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제가 이랬었다고 귀여움도 바라보십니다. 그만큼 키워주신 부모님이 무조건 제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자랐으니까요. 커가면서 친구들이 제가 머리색이 다르니 한두 마디씩 해주던 게 어린 마음에 거슬렸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갈 시점에 미국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제 자신에 대해 일깨워 주셨습니다. 스티브, 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널 낳아주신 분들 또한 한국인이야. 그래서 네 뿌리도 한국인이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마당에 있는 저 나무 이름이 뭐라 했지? 무궁화라고 했지. 저 녀석도 한국에서 온 아이인데 우리 집 마당에 와서도 아주 잘 자라고 있단다. 그러니 너도 우리 곁에서 건강하고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야. 원래 나라라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살면서 알아야 할 필요는 있어. 분명히 있어. 그래야 네가 나중에 더 떳떳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거든.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네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우리는 모든 걸 다 공유해 줄 수 있으니까 기꺼이. 부모님은 일부러 절 데려올 때 국화인 무궁화의 씨앗을 사오셨다고 했습니다. 절 키우면서 마당의 무궁화도 같이 키우셨던 거죠. 그리고 한국의 노래라면서 아리랑을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제일 자주 흥얼거리신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기도 했죠. 하도 부르시니 저조차도 멜로디가 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열려있다고 말씀하셨고 낳아준 부모와 키워준 부모님이 다르다 하더라도 불편하거나 슬픔 또한 없었습니다. 키워준 부모님께서는 제가 마당에 있는 무궁화처럼 더 넓은 마당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절 낳아준 부모가 절 지금의 부모님께 보낸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키워준 부모님이 존경하기 어렵고 부모 자격이 없는 분들이셨다면 낳아준 부모님을 제가 원망하면서 자랐겠지만요. 그리고 그런 미국 어머니 덕에 한국의 어머니도 찾을 수 있었어요. 미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많은 선택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늘 노란 머리 백인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대학을 가면서 저와 같은 검은 머리의 한국인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친구를 집에 자주 초대하면서 한국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스티브, 내가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같이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잖아. 안 그래? 가서 어떤 나라인지도 보고 친어머니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너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우리 할머니께 여쭤보니까 옛날에는 한국에 많이 못 살았었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대.
그래서 자기 자식이라도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입양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스티브,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래, 스티브. 너에 대해서는 이 엄마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이야기하렴. 네가 먼저 손 내밀면 다 알려줄 테니. 사실 어릴 때 입양을 오긴 했어도 기억나는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한국은 내가 태어났었던 나라, 하지만 하나도 아는 게 없는 나라,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잘은 모르는 그런 나라, 그뿐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있을 뿐 가고 싶다던가 향수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결국엔 제 머릿속에 남은 기억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움보다는 낯섦, 두려움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그칠 뿐 저는 한국에 가지 않았고 그 한국 여자친구와도 그 다음 학기쯤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뭔지 모를 마음에 제가 그 기회를 전부 놓아버렸었죠. 마치 제가 한국을 택한다면 미국의 부모님을 저버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나고 저는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내 정체성이고 나라고 생각할 새도 없었죠. 하루하루가 정신없는 하루였고 배움과 경쟁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제게 이목이 집중되었지요. 영어로 인사하기 전 한국어로 먼저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었거든요. 새로운 신입사원은 한국인이었고 한국에서 고등교육까지 모두 마친 부모님 또한 한국인인 사원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 중국인 2명, 그리고 저 이렇게 3명만이 동양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하던 말이 제가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했죠. 스티브, 넌 동양에 어디에서 온 거야? 중국? 중국이지. 나 중국 영화에서 너 같은 외모 많이 봤어. 막 하늘 날아다니고 대나무 숲을 점프하는. 아니면 일본? 아니야. 일본인은 너보다 많이 왜소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마르고 눈썹이 얇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설명을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지겨워서 그냥 맞다고 대충 넘기고 말아버렸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건 어차피 현재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한국인 신입사원이 오자마자 절 보고는 바로 반가워하더군요. 첫눈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다면서 말이에요. 그 신입사원은 반가웠는지 몰라도 저는 딱히 크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동양인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끼리끼리 다니면 성장이 어려울 것 같았고 그때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나마 중국인은 대륙이 크니 알고 있었고 그 다음은 일본, 한국은 강남 스타일 그 정도였다랄까요. 지금만큼 대단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사원이 동양을 앞세워서 다가와도 제가 쳐내기 바빴습니다. 일부러 그 친구가 한국어를 섞어서 말해도 저는 모르는 척하며 시종 일관 영어로만 대화를 했죠. 그러던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 신입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영어로 대화는 하지만 통하는 것이 많았고 저를 의식했는지 일 외의 사적인 대화나 질문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였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먼저 사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왜 미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도 일할 자리 많잖아요. 아닌가? 제가 사실 매우 어릴 때 입양을 와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남과 북, 김정은? 그 정도 안다고 해야 할까요? 한국은 아직도 많이 가난한가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하하, 아니에요. 한국도 미국만큼 많이 발전해 있는걸요. 나라는 작을지 몰라도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벌써부터 향수병이 오고 그래요. 한국 가서 엄마 밥도 먹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번화가도 가고 싶고 공원도 가고 싶고 특히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가 가장 보고 싶고요. 인턴십 끝나면 미국 본사 말고 한국 지사에서 일할 생각이에요. 미국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크지만 저한테는 아는 이 하나 없어서 그런지 쓸쓸하고 그러네요. 멋진 나라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그저 남의 나라죠. 스티브에게 미국이 자기 나라인 것처럼요. 검은 머리에 피는 한국인인 내게 미국은 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철컹하고 목구멍에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또한 무조건 내 나라라고 살아오긴 했지만 어디 가서 그렇다 하게 말하고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한국인인 동료가 한국이 자기 나라이고 미국은 남의 나라다라고 선을 딱 긋는 순간
나는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입은 인턴십이 끝나고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봤자 뭐하겠어요. 그 어디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이 없는데.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한국 정말 살기 좋아요. 낯선 걸 버티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 없거든요. 한국에 돌아가면 난 결혼할 거예요. 여자친구가 기다려줬고 저도 고대하고 있었고요. 친구들은 미국에 갔다고 성공했다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미국에 머무는 내내 불편하고 쓸쓸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수없이 많이 했어요. 꼭 군대에 온 기분이었달까요? 스티브는 군대 안 가봤죠? 아무튼 불편하고 힘들고 나가길 기다려지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일도 잘하고 굉장한 조건의 제한이 있었는데 돌아가고 싶은 작은 나라, 그런 나라는 대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 한국 지사로 갈 3명을 뽑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원래 가고 싶어 하던 미국인 3명을 떼어내는데 애는 먹었지만 그 정도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진 상태였죠. 제가 갈 지사는 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갈 곳에 대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저를 데려온 고아원이 대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운명이 아닐까 싶은데 어디 보자. 네 아버지가 널 데려올 때 챙겨놓은 서류가 있을 거야. 그 고아원이 아직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시간 나면 한번 가보는 게 어떠니? 여기 네 어머니 성함도 적혀 있구나. 심희자. 성이 심씨인가 보구나, 스티브. 기록에 보면 어머니 혼자 널 맡기러 왔다고 돼 있고 네 친어머니가 널 3살 때 맡겼어. 그때 어머니 나이는 22이구나. 아주 어렸네. 제가 자라면서 입양 사실을 알고도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입양 관련된 것을 묻질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도 먼저 그런 자료들을 제게 꺼내 보여주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고아원 기록상에 제가 3살에 맡겨졌지만 한 번의 파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이 저를 맡으신 건 제가 6살, 한국 나이로 7살 정도에 맡겨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희미하기는 하지만 아주 아이들이 많았던 곳에 지냈던 기억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 자료들까지도 챙겨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가는 길은 정말 멀었습니다. 이렇게나 지구 반바퀴를 지나서 내가 왔구나. 그 어린 날 왔구나 싶으면서 놀라웠죠. 저는 미국에서 내내 살면서 단 한 번도 외국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원래 나라 한국에 온 것이 첫 외국 여행이니 그것 또한 기묘했네요.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을 빠져나온 다음 대전지사의 회사 매니저님과 만나기로 약속된 상태였습니다. 약속한 다시 대전에 도착해서 막 기차역에서 내리는데 위치를 잘 몰라서 영어로 어떤 아저씨께 아저씨, 대전역 앞에 있다는 이 카페 이름 아세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한국말을 섞어가면서 서투르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듣는 건 잘 되었지만 한국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말도 미국인 아버지가 제가 중학생 때 배우라고 하셔서 힘들게 배워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서투른 한국말을 들은 아저씨께서 뭐라고 10대 번을 물으시다가 대충 감이 오셨는지 알아채고는 아이그는 짝짝으로 한참 걸어 나가야 되는데 어찌 한국인이 한국말을 그따구로요? 나 따라와. 나 가는 길이니까. 아마 그때는 아저씨 말씀이 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따라오라는 말을 알아듣고 같이 한참을 걸어 나갔죠. 그리고 가는 내내 아저씨는 제게 왜 한국말 못하냐고 엄청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는 국력이 약해진다고 이래서 이 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하셨어요. 저는 그저 말투가 웃겨서 장단 맞추면서 내내 할 뿐이었고요. 목적지에 다 와서 인사를 드리려는데 아저씨가 나름 제 보폭에 맞춰서 와주셨는지 땀에 젖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께 감사해서 커피 한 잔 사드리려고 한다고 서투르게 말씀드리니 그려. 안 사주고 그냥 보내면 서운할 뻔했어. 나는 그럼 아이스로. 한국말 공부 잘이야. 영어 잘하면 못해. 한국인이 한국말을 못 듣는디. 그럼 땡큐. 아저씨는 쿨하게 돌아가셨고 알고 보니 가는 길도 아니셨습니다. 반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런 게 예전 한국인 여자친구가 말하던 한국인의 정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담당 매니저인 플로라가 도착했습니다. 영어 이름이라서 당연히 노란머리 미국인인 줄 알았는데
영어 이름을 쓰는 순수 한국인이었죠. 키가 꽤나 작아서 고개를 내려서 바라봐야 했고 미국에서 중학생쯤 보이는 듯한 외모였어요. 한참 어린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나 단발머리가 귀여운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무할 지사 소개를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름이 플로라인지 물으니 본인 이름이 화정이라서 화자가 꽃화라 그나마 같은 맥락인 플로라라고 지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 같은 이름을 가진 매니저가 지금 저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화정이라는 발음을 본사분들이 잘 못하셔서 일하면서 메일도 잘못 오고 혼선이 많더라고요. 이름만은 안 바꾸자 했는데 어쩌겠어요. 윗분들이 모르시면 제가 맞추는 수밖에요. 그럼 스티브는 한국 이름이 뭐예요? 궁금해요. 제가 입양되었을 때 기록지에 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민국이라고 알려주었죠. 그러자 아내는 미국이 아니라 민국이냐고 막 웃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입양되었는지 아내는 잘 모르고 있었고 저 또한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소개를 받고 회사에서 지원해준 집에도 입주를 했습니다. 사택은 생각보다 좋았고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이상은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었죠.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집이 꽤 컸고 그만큼 쓸쓸했습니다. 늘 어머니와 같이 살아오다가 막상 그렇게 혼자 남으니 성인의 나이임에도 외롭다는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태어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조금이라도 정감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말소리가 웅웅 울릴 정도로 적막한 집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담당 매니저인 아내에게 사적인 부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불편하고 귀찮았을 텐데 아내는 제 부탁을 불평 한마디 없이 모두 들어주었죠. 제가 자연스럽게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까 발. 아, 맞다. 한국은 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나만 신발 벗고 안 알려줬네. 다음부터는 꼭 벗어요.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 너무 더러워요. 내가 미국의 회사를 다니지만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건 이해 못해. 어차피 집이 오래 비어 있었으니까 같이 방바닥을 좀 닦을까요? 바닥을 닦아요? 뭘로 닦아요? 아니 왜 닦아요? 처음 본 날 둘이서 손걸레를 들고는 쭈그려 앉아서 방바닥을 한참 닦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우선 시키는 대로 닦았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흘러서 자연스럽게 제 사정에 대해서 꺼내게 되었습니다. 가구들을 사서 집안에 채워놓고 가스 연결 그런 것들을 아내가 다 도와주었는데 고마움의 표시로 정리가 다 된 집안에서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 온 이후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알려주었죠. 그러자 아내는 격한 반응을 하면서 잘 생각했다고 장하다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는 찾아야죠. 그나저나 아직도 대전에 계실지가 걱정이네요. 제가 대전 토박이라 잘 아는데 여기도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말로는 진짜 시골이었었다고. 대전에 사는 제 친구들도 진작에 다 서울로 넘어갔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서 다 가버렸어요. 하물며 몇십 년 전에 사셨던 분이 계실지는. 하긴 속단은 이르니까 같이 잘 찾아봐요. 제가 같이 찾아줄게요. 꼭 동지가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하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한국인의 정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처음 본 날부터 쭉 내내 제게 잘해준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아내와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 모르니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으로 해준 게 아니라 흑심으로 대해준 것이었다면서요. 어찌 되었건 사심이던 정이던 넘치던 아내 덕에 제가 맡겨졌던 고아원은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에서 바뀌어서 어렵겠다 싶었는데 아내가 부동산이고 뭐고 알아볼 수 있는 건 총동원에서 이전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요즘에는 고아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주말에 아내와 함께 그 해당 보호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 심의자님. 알아요, 이분. 아이 맡기고 입양될 때까지 저희 보호소에서 무상으로 일하셨어요. 자기 아이가 정말 좋은 곳으로 가길 원한다면서 돈 한 푼 안 받고 아이 입양될 때까지는 자기 아기 돌보면서 일해주겠다고. 그래서 직원표에도 기재돼 있어요. 자기 아이 보내고도 한동안 일하셨어요.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는데 자기랑 살면 팔자가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보내도 멀리 보내야 한다면서요.
이때는 제가 원장이 아니고 애들 선생님이었거든요. 너무 어릴 때 보내서 아이가 엄마를 찾을까 싶었는데 세상에나 안타까워서 기억에 남아요. 저 아직도 이분이랑 연락하고 지내요. 이 소식을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어머 세상에나. 다행히도 친어머니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원장으로 계신 분께서 바로 친어머니께 연락을 하셨고 당장은 일이 있어 오지 못하지만 약속을 따로 잡았죠. 어쩌죠? 희자 씨가 오늘은 당장 안 되고 자기가 일이 생겨서 일주일 뒤쯤에 여기 보호소로 오기로 했어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어머니는 그 다음 주에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매니저였던 아내에게 부탁까지 했죠. 플로라 미안한데요. 내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내 친엄마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시간이 나시면 네네, 당연하죠. 제가 같이 동행할게요. 저 다음 주 주말에도 시간 많아요. 제가 통역해드리면 되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저는 안도감에 방긋 웃었고 아내는 그런 제 표정에 뿌듯한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일주일 뒤에 아내와 함께 친어머니가 날 맡겼던 아동보호소에서 만났습니다. 어색했지만 한눈에 제 어머니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눈동자가 까맣고 속눈썹과 눈썹이 짙어서 미국 아버지께서 제게 매와 같은 눈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 눈매와 아주 똑 닮은 나이 드신 분이 걸어오셨거든요. 먼저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먼저 알아보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는 절 보고는 눈물을 흘리시거나 감동하는 눈치는 아니셨습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꼭 처음 만나는 초면인 사람같이 구셨습니다. 아휴, 이걸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지. 내가 이름을 짓기는 했는데 출생신고도 안 했거든요. 이름도 한자로 지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불리우는 대로 민국이라고. 나는 이름도 까먹고 있었네요. 너무 막 지어서 그런가. 원장님한테는 들었어요. 스티브라고. 그럼 나도 그냥 스티브라고 부를게요. 민국이나 스티브나 매한가지라. 그래도 그쪽은 스티브라고 20평생 넘게 불렸으니까 그게 편하겠죠? 친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어려운 사람 대하듯이 하셨고 분위기가 어색한 걸 감지했는지 아내는 저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왔다 갔다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막을 깨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랑 밥 드시러 가실래요? 우리 집으로 갈래요? 제가 밥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자 친어머니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어머니를 뵙기 전에 미리 집에 장을 봐두었습니다. 아내에게 한국 음식 레시피를 물어서 몇 번이고 연습도 했습니다. 그래서 잡채와 미역국을 일주일간 마스터했죠. 아무리 그래도 절 낳아주신 분이니 미역국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미국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한인마트에서 산 레토르트 미역국을 제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한국에서는 생일에 이런 걸 먹으니 알아두라고 하셨죠. 그리고 생일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도 먹인다고 했습니다. 그게 기억에 남아서 고민할 것도 없이 친어머니께 미역국을 꼭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내내 어색하시던 친어머니는 제가 끓인 미역국을 드시더니 못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스티브, 미안한데 나 이거 더는 못 먹겠어요. 어머니, 왜요? 너무 이상하게 끓였나요? 플로라, 맛이 이상해요? 나 배운 그대로 끓인 건데. 아닌데. 잘 끓였는데. 맛 괜찮은데. 어머니 왜? 그러자 그때 친어머니께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더니 엉엉 우셨습니다. 본인이 이걸 먹을 자격이 안 돼서 못 드시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당황해서 마구 휴지를 찾아 가져왔고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울고 계신 친어머니를 품에 안아드렸습니다. 어쩌면 순서가 잘못되었구나 싶었죠. 먼저 안아드릴 걸, 괜찮다고 말씀드릴 걸,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걸, 늦게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할 걸 싶었죠. 나를 이렇게 크게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 품에 들어오고도 한참 남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분이 나를 낳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작았겠지만 그 당시 어머니 근심은 얼마나 크셨을까. 죄송함이 몰려왔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서툰 한국말로 엄마 미안해라고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뒤늦게야 어머니는 감싸 안은 제 등을 토닥이며 면목 없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간밤에 뭘 했는지 아니, 민구가? 너한테 어떻게 그럴싸하게 변명을 할까? 날 덜 미워하게 어떤 거짓말을 해야 할까? 밤새 그 고민만 내내 하다 왔는데 너는 그런 내가 뭐가 그리 고마워서 이런 상을 준비했니? 왜 사람을 이렇게 미안하게 만들어? 내 아가, 엄마가 진짜 미안했다. 너 버리고 이 엄마도 평생을 버리고 살았어. 미안하다, 내 아가. 우리 민국이 어찌 이리 잘 컸어. 내가 키웠으면 이리 잘 키우지 못했을 거다. 내가 너희 미국 부모님한테 큰절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걸 어쩌지? 저는 울며 말하는 어머니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미국 부모님께서야 말로 친어머니께 감사해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미안함은 안 가지셔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식사를 마치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저와 아내가 배웅을 해드리려 했습니다. 집 앞까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집이 여기서 많이 머니 나중에 초대하면 같이 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는 버렸어도 지금은 꽤 잘 산다. 남들 사는 만치 잘 누리고 살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초대하면 그때 내 집에 놀러 오렴. 만난 거 많이 해놓고 초대할게. 오늘은 혼자서 그냥 가마. 그럼 갈게, 아들. 한사코 데려다 줄 필요 없다고 사양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내고 매니저인 아내와 집을 정리하는데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 친어머니께 정말 잘했다고. 어머니도 그간의 미안함 다 털어버리신 것 같다면서요. 한국말 중에 효자라고 있거든요. 우리 스티브가 완전 효자였네. 어떻게 십수년 근심을 그 한마디로 싹 녹여드리지? 대단하다, 스티브. 완전 최고.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도 한참 동안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제가 씻고 나와서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그제야 아참참 이러면서 자기 집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 모습을 보면서 귀엽기도 하고 조금씩 달라 보였죠. 아내는 전혀 제 이상형이 아니었지만 만나면서 제 이상형을 바꿔놓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적인 걸 떠나서 친어머니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다 보니 아내와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연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먼저 연락을 취해왔죠. 어머님 댁에는 언제 갈 생각인지, 갈 때 어떤 선물을 사갈 것인지, 혹시 선물 뭐 고를지 모르면 자신이 같이 골라주겠다던지 하면서 연락도 자주 하지만 그 덕에 하루에 한 번씩 만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잘 챙겨주지 싶었는데 점점 갈수록 너무 다정하니까 제가 산통을 깨는 말을 한번 건넨 적이 있었어요. 플로라는 모든 남자들한테 이렇게 상냥해요? 아니라면 혹시나 동정해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묻자 아내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화를 버럭 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았죠. 친어머니 댁에 가기로 한 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어머니를 뵈러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주소로 도착하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이었어요. 조금 오래되어 보이긴 했지만 2층 주택에 꽤 넓은 집이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어머니께서 반겨주셨고 크게 한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대접을 해주네. 어서 와. 배고프지? 눈앞에 으리으리하게 차려진 잔치상에 놀라는 것도 잠시, 집 외관과도 또 다르게 집 안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날 보내고 형편이 나아진 건지 어느 정도 잘 사시는 눈치였죠. 더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서 스티브, 미국에는 다시 언제 돌아갈 생각이야? 여기 대전에 계속 머무를 건 아니지? 네, 우선은 1년간 머무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은 채울 것 같은데요. 왜 그건 물으세요? 아니, 그냥 가기 전까지 자주 봐두려고 그러지. 나는 집에 있지는 않고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 두고 말이야. 그래서 집에는 거의 없어. 혹시라도 만날 일 있으면 내가 스티브 집으로 자주 찾아갈게. 어차피 나 혼자 사니까 괜히 헛걸음하지 말라고 말해두는 거야.
형편이 어떻게 일이 좋아지신 건지 묻고 싶었지만 제게 음식을 챙겨주신 친어머니의 손이 너무 달아 있어서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이 다 말해주는 거다 싶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친어머니 집에서 식사 대접도 받고 어릴 때 사진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음식을 잔뜩 챙겨서는 제게 쥐어주셨죠. 안 그래도 바로 식당에 한번 가봐야 한다면서 앞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얼른 가라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도 모르게 거의 떠밀려서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 차까지 조금 걸어서 가던 중에 너무 서둘러서 나오느라 차 키를 빠뜨린 것을 감지했습니다. 제 차 위에 어머니가 주신 음식 찬압을 올려두고는 후다닥 뛰어서 다시 친어머니 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친어머니께서 연신 꾸벅꾸벅 인사를 드리면서 그 집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빌려줘서 고마워요. 사정도 안 묻고. 다음에 내가 제대로 한턱 쏠게요. 사장님 그럼 이따가 식당에서 봬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이만 가볼게요. 친어머니께서 본인 집인데 어떤 분께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가방을 챙겨 나오시는 겁니다. 의아한 나머지 멍하니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몸을 돌려 숨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어머니가 지나가시는 걸 본 후 그 집 벨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웬 아주머니가 심씨? 하면서 문을 여셨죠. 그래서 제가 키를 두고 나온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는 상황을 설명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심씨가 입양 보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기 사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몰라. 아들이 미국에 부잣집서 사는데 자기 친아들이 자기 꼴 보고 미국 돌아가서 맘 아프면 어쩌냐고 지난주부터 부탁하더라고. 집 좀 하루만 빌려달라고. 사정이 그러니 어째. 그리고 심씨가 우리 식당에서 일한 지도 20년이 넘었고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 말 듣고 안 들어줄 수가 있냐 말이지. 이렇게 아드님이 좋게 돌아와서 기쁜데 마냥 기쁘지는 않은가 봐. 아들이 자기 찾았다는데 얼굴이 내내 안 좋았어. 자기는 엄마 자격도 없는데 뭐 좋아서 아들이 찾아왔냐고. 와도 줄 거 하나 없는 거짓골이라 부끄럽랴. 저는 쓸쓸하게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게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인 아내에게 말이에요. 플로라, 미안한데 지금 나 있는 대로 좀 와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좀 운전을 못하겠어서 힘들어서요. 그럼에도 아내는 제 전화에 바로 달려왔고 저는 아내가 올 때까지 제 차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때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났는데 친어머니도 내가 이렇게 울까봐 감추었던 거구나 싶었죠. 아내가 와서는 저를 달래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챙겨주신 음식들을 제 차 뒷좌석에 다 옮겨주고 저를 조수석에 태워주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죠. 저는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청소년기에도 저의 정체성이나 입양한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든 것이었어요.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곁에 계속 있어주는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어머니가 다 거짓말을 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건지 너무하다고 말이죠. 결국에는 이야기의 끝은 친어머니의 비난으로 끝을 냈죠. 그러자 아내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옳지 잘하네. 그게 맞지. 자기 입양 보낸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마냥 좋고 고맙겠어요. 그동안 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나라면 나 버린 엄마 원망부터 했을 텐데. 스티브는 마음이 넓어서 그런가?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 마인드라서 그런가 했는데 미국이 되었든 한국이 되었든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이제야 제대로 털어놓네. 미운 게 먼저인 게 맞아요. 지금 맞게 가고 있어요. 어머니 앞에서도 이렇게 솔직히 말하지 그랬어요. 친엄마인데 어때? 아들인데 어때? 그러고 보니 두 분이 완전 닮았네요. 힘든 거 감추려고 그러고 가리려고 하는 게 말이죠. 다음에 뵈면 두 분 다 가릴 거 없이 다 드러내고 털어놔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아내의 말에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날 집주인이 알려준 주소로 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제게 보여줬던 집과는 다르게 상당히 허름했고 작았고 반지하였습니다. 방은 하나만 있는 듯 보였죠. 저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고 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절 보고는 화들짝 놀라시며 급하게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가린 손을 내려드리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왔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무작정 어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곰팡이가 펴서 얼룩진 벽,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방 안에 널어진 빨래들, 그리고 제가 선물해드린 뜯지도 않은 선물이 제일 높은 곳에 올려져 있었죠. 어머니는 부끄러워하시며 방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부자고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무렴 상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엄마한테는 내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네? 저는 어머니께 미국에 가서 정리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한국에 와서 집을 구해 한국 어머니와 살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친어머니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는다고 키워준 부모님한테 그러면 못 쓴다며 손사래를 치었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다고 말이죠. 내가 암만 가진 거 없고 염치도 없다 해도 그럴 순 없다.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순 없지. 나 힘들다고 생떼 같은 내 새끼 그렇게 보내버리고는 이제 좀 같이 살고 싶다고 뺏어오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안 된다. 안 되고 말고. 어찌 그러니 내가 미안해서. 엄마, 나는 내 의견은 친엄마랑 살고 싶어진 내 마음은 관계없어? 미국에 계신 부모님을 영영 떠나겠다는 게 아니야. 배신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저 지금도 힘든 엄마 옆에 내가 있어주겠다는 소리야.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나 솔직히 살아오면서 친엄마 보고 싶었던 적 없어. 만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엄마 만나자마자 정이라는 게 들었어. 플로라가 그러는데 그게 피가 땡기는 거래. 나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지금 엄마랑 이렇게 한 달여간 알아오면서 플로라가 한 말 뭔지 알아. 엄마가 지금 생각이 나.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좋은 거 보면 또 생각이 나. 그리고 지금 엄마가 울잖아. 나도 울어. 가슴이 아파. 엄마가 안 울게 하고 싶어. 같이 웃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보낼 때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이번에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알겠지?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보고 싶어졌어. 계속 볼 거야. 알겠지? 어머니는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우셨습니다. 제 발등에 어머니 눈물이 떨어지자 옷소매로 눈물 자국을 닦으면서 우셨습니다. 아마 그게 어머니 진심이셨을 겁니다. 보내야만 할 것 같지만 어머니도 저를 만나고 보내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한국인의 정이고 한국 어머니의 마음,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날 낳아준 내 어머니 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작은 집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회사에는 한국에 내내 머물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 본사에 가서 다시 계약을 정리하고 오기로 했죠. 그리고 한국의 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인 날 뭘 믿고 그렇게 해주신 건지 제가 돌아오리라 믿고 사택을 계약 기간이 지나서도 제공해 주셨어요. 미국에선 그런 게 없습니다. 계약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뭐든. 스티브, 어차피 우리 회사 다시 올 거라며. 아이 돌아와서 집 옮길 때까지 사택에 살아요. 어차피 스티브 나가도 바로 들어갈 사람 없어. 비워놓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아이 게다가 어머님이랑 지낸다며. 그럼 스티브 미국 간 동안 어머님은 어디서 지내셔? 아이 인정머리 없이 그러면 안 되지. 아이 플로라한테 다 들었어. 사정 훤히 아는데 그럼 쓰나. 조심히 잘 갔다 오고 계약 잘하고 와. 아이 계약하면 다시 우리 진짜 한 가족이네. 한국 지사 본부장님의 배려로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 어머니도 같이 가실 예정이었으나 어쩐 일인지 어머니께서 지금 하시는 일 때문에 3조씩이나 비울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당부를 했어요. 혹시나 또 떠나지 말라고요. 엄마, 나 없을 때 어디 가면 안 돼요. 나 또 버리면 안 돼요. 또 버리면 엄마 못 찾아요. 아니, 안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돌아왔을 때 집에 있어야 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 얼굴을 쓸어주시며 안 그럴게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플로라에게도 부탁했습니다. 한 번씩 내 어머니를 들여봐 달라고요. 그럼 스티브, 말 안 해줘도 그러려고 했어. 스티브 어머니지만 나랑도 친분이 있으시잖아. 걱정 마. 걱정 한 개도 하지 말고 다녀와. 귀엽게 말해주는 아내에게 저는 미국식 인척하는 한국식 연인의 인사로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복분자처럼 붉어졌죠. 미국에 다녀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고는 저는 돌아갔습니다. 올 때 마음과는 다르게 가슴이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자 미국 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간 있었던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여 년간 미국에서 살았던 시간을 한국에서 친어머니와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미국 어머니께서 주저없이 기뻐하시며 좋은 생각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스티브, 역시 넌 현명한 내 아들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야. 너희 어머니께는 내게 22년간 행복을 안겨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전해드리렴. 이 엄마도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러 한국에 한번 가마. 잘 생각했어, 내 아들. 멋지다. 그리고 엄마, 나 한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영어 이름은 플로라고 한국 이름은 화종이에요. 이름에 꽃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확실하게 말하고 온 건 아니지만 돌아가면 더 관계가 깊어질 것 같아요. 어쩌면 다음에 미국에 올 때는 3명이 올지도 몰라요. 정식으로 소개할 상황이 되면 다 같이 올게요. 친어머니와 내 연인과 함께. 어머니는 저를 다시 한번 꽉 안아주셨고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한번 보시더니 그제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랬어. 네가 분명히 네 뿌리를 찾으러 갈 거라고. 갔을 때 이방인이 아닌 한국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써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네 아버지도 한국이란 나라를 공부했어. 한국말 가르치려면 그 나라의 역사와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말이야. 떠나기 전에 네 아버지 한번 배워야겠다. 아마도 제일 뿌듯해 하실 거야. 우리 스티브 역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이야. 아마도 아버지가 아니셨다면 저는 평생을 고국을 등 돌리고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지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친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고 미국의 부모님이 저를 만들어주신 거죠. 미국 본사에서 계약을 정리하고 한국 지사 근무를 승인받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아내와 친어머니가 저를 반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선과는 상당히 달랐고 1년도 머무르지 않았던 한국이 꼭 제 원래 고향 같은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돌아와서 플로라, 제 아내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얻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원래 살던 집보다도 나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정식으로 만나자고 고했습니다. 혹시 스티브 미국에 여자친구 있거나 설마 아내가 있는 건 아니지? 나는 그저 한국 여자 그런 거 아닌 거지? 그치? 내가 미드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보면 아주 난장이더라고. 진짜 그런 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아내를 만나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한국인은 정도 많지만 의심도 많습니다. 저는 특히나 제 아내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도 느꼈죠. 몇 번씩 제 애정을 확인시켜 주어야만 했고 확인이 끝나서야 안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안정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자리 잡아가던 와중에 뜻하지 않은 안 좋은 소식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제 친어머니께서 위암에 걸리신 거예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이후로 조금은 늦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한 번은 검진을 해야 한다기에 많이는 늦지 않게 발견이 되었죠. 이 또한 아내의 의심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어요? 저희 부모님 이번에 검진 받으러 가시거든요. 안 받으셨으면 같이 가시겠어요? 같이 가면 더 저렴한데. 저희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거라서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최근에 받으신 게 언제세요? 글쎄, 일하는 식당에서 재작년인가? 언제 받았던 것 같은데. 난 신경 쓰지 말고 사돈 어르신 잘 모시고 갔다 와. 난 어디 불편한 데도 없고 아주 쌩쌩해. 내가 내 몸 잘 알지. 그럼 검진 받으신 거 있으시겠네요? 어딨어요? 제가 한번 수치랑 확인해 볼게요. 어느 병원에서 언제쯤 받으셨는데요?
피검사까지 다 하셨어요? 병원에 확인하면 언제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내의 집요한 질문에 결국에 어머니는 정말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한참 오래된 것 같다고 실토하시며 장인 장모님과 함께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 검진에서 위암 소견을 받으신 거죠. 아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절제술을 받으셔야 했죠. 어머니의 수술과 회복으로 인해 저와 아내의 결혼은 3달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에구, 내가 아주 끝까지 도움이라곤 하나도 안 되는구나. 어렵게 잡은 길일인데 미뤄줬으니. 미안하다, 아가. 미안해, 민구가. 엄마가 눈치가 참 없다. 그치? 에이그, 어머니. 천만다행인 줄만 아세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못 들으셨어요?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다잖아요. 빨리 수술하면 더 빨리 나아지신다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이 사람이 3달 안에 도망이라도 가겠어요? 얼른 쾌차하시고 고운 한복 입으셔야죠. 아내 덕에 그나마 어머니는 웃으셨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지긋하셔도 수술대 앞에서 두려우신지 한참을 잡고 계셨습니다. 엄마, 걱정 말고 이따 봐.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고 제 결혼식에도 무리 없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에 또 다른 저희의 어머니, 미국에 계신 어머니도 모셔왔습니다. 처음으로 친어머니와 키워준 어머니께서 만날 수 있었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교감하고 전하셨습니다. 중간에서 제가 통역을 해드릴 필요도 별로 없었거든요. 한국에서의 2년여간 동안 제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내 친어머니, 내 짝이 된 아내까지 미국에서의 긴 시간보다 한국, 대전에서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얻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사람 더 얻게 되었죠. 바로 제 아들, 리틀 스티브. 그리고 또 다른 도전으로 저는 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여러 번 떨어졌지만 아들을 봐서라도 이번 연애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당분간 저의 충청도 아리랑은 계속될 듯 합니다. 피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